네, 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예, 먼저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의학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귀빈들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는데 역시 외부의 귀빈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본 포럼에 또 사회자로서 이 진행을 해주시는 저희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님이 범희승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으로서 상당히 이런 포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방사선 의학 기술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발전 방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합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기 연구, 세 번째는 산학연병,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합연구입니다. 예, 방사선 의학 기술은 통합연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방사선 의학 기술은 방사선을 이용하거나 활용을 해서 환자의 질병, 질환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하거나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의학 기술입니다. 이러한 의학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들의 통합이 필요한데,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 그다음에 방사선 의학, 유전체학, 물리학, 의학, 또 IT, 기기를 하시는 모든 분야들이 합쳐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사선 의학 기술을 발현하는 곳은 병원이고,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또 의사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방사선 의학 기술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는 파편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러한 다분야의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방사선 치료기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전주기 연구입니다. 전주기라 하면은 이제 연구 기획부터 산업화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일컬어서 이제 전주기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인 정확한 의미는 R&D 전주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 의학 기술 또는 생명과학 기술은 기초 원천 기술부터 임상 연구 완료까지를 통상적으로 전주기 연구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주기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역시나 원천 기술 개발하는 기초 연구자가 필요하지만, 임상 연구를 완료하기 위한 병원 또는 임상 의과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보다는 원천 기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원천 기술 이후에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독성 연구라든가 전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완료하여 이제 임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임상 신청 이후에 임상 단계에서 신약 개발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임상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을 경우에 성공리에 수행되어야만이 이러한 방사선 의학 기술이 실용화, 산업화 또는 사업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연구소와 병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전주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기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산학연병인데요. 산학연병에서 산은 이제 산업체, 기업체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은 산학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최근에는 산학연병, 그래서 마지막에 병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산학연 뒤에 병이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산학연병, 이 방사선 의학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기특성화병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표상을 하면서 많은 이제 기업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그 창업 지원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연구소 창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학원에서도 젠셀메드라는 회사가 이제 창업이 됐고, 최근 시리즈 B 단계를 통과하는 단계라서 굉장히 뭐 정상 궤도 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의학원에서도 패밀리 기업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 20여 개의 기업들과 이제 패밀리 가족 관계를 맺어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3건 정도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그 기술 이전의 기술 계약료의 총액은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6억 중에서 일부는 뭐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의학원에서 이제 징수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한 5억 6천 정도가 되는데요. 그 5억 6천은 이제 R&D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MD, PhD 이제 공동 연구를 위한 그 자체 연구 개발 사업에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실용화 사업, 전략 사업이라는 표명 아래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 금액이 재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NST의 융합까지 지원하는 이제 매칭 펀드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 5년 동안에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떤 기술료가 징수가 되었고, 그 기술료를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그런 이제 산업화를 위한 발돋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산학연병 이 관계 속에서 방사선 의학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사업화, 실용화, 산업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또 역시나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에 모두 다 통합기술, 전주기 연구, 산학연병에서 이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병원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상의과학자의 양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병원이 안정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임상의과학자가 양성이 된다 그러면 앞서 말한 방사선 의학 기술이 성공리에 수행이 되고 그 기술의 어떤 개발 결과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산업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 방사선 의학 기술이 성공리에 산업화 또는 환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